일단은 극단적으로 떠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장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가 빠졌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대구남자님의 좀 투자 방법, 네. 투자 아이디어를 듣게 되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투자 아이디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부도 다 하시면서 네. 투자까지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얻는 좀 노하우 그걸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못 보는 특정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투자는 힘들어요. 그 부분은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이 사람은 제목을 왜 이렇게 썼지? 뭐를 강조하고 싶지? 그리고 뉴스 내용에서 계속 이 단어가 중복이 되네? 그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대구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제가 일정과 관련된 영상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런 일정이 있고 관련주는 어떤 게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은 니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나를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실이 났네요. 근데 이번에는 또 수익이 났네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려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뭐 뉴스를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뉴스 보는 양을 말씀을 드리면 한 200개, 300개 정도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뉴스를 한 10개 정도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하루에 한 개를 보는데도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때는 이거는 어떤 섹터지?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제가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 하나에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 하나를 보는데 이건 이 섹터에 관한 거구나. 이래서 관련주 적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를 보는데 1분에서 길게 봐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밥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여러 뉴스를 보고 창을 띄워놓고 카톡에 보면 나에게 보내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내요. 막 하루. 그거를 집에 가서 다 열어보고 총 정리를 해서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가 뉴스가 많았네. 어떤 단어가 많았네. 특징주가 어떤 게 많았네를 조합해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네. 관련주를 뽑아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최근에 좀 주로 거래하셨던 섹터는 뭐예요? 일단은 최근에 주목했던 섹터는 바이오였고요. 바이오 중에는 AACR2024라는 아마케 관련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아직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은 실적이 안 나와요. 대부분 연구 개발을 하고 돈을 기술 이전해서 이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월급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괜찮지 않을까? 그죠.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국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근당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들의 특징은 최근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좀 있잖아요. 살이 좀 있어요. 근데 요새 좀 풀이 죽어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라는 신사업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나 제약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거래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주의 깊게 확인하는 이슈나 뭐 지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요즘 금리 뭐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퇴근하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신용 잔고. 신용잔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로 뭘 샀지, 외국인은 뭘 팔았지, 네. 그러고 기관은 뭘 샀지, 기관은 뭘 팔았지를 주로 봅니다. 네.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 가면 아마 다들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에 겹치는 섹터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요. 그러면 얘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공통적인 분야가 현재의 주도 섹터다라는 최종적인 도출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는 거는 네. 아무래도 정보력에 있어서 네. 이쪽이 더 뛰어나다고 보셔서 그러신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수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주체는 죄송하지만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거나 한쪽이 많이 사줘야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여기 들어가면 수익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오를 수 있겠네를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미장도 하세요 혹시?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서 제가 뉴스에서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블룸버그나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아무리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장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 네. 좀 국장을 떠나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장으로 많이 가는, 국장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네. 근데 국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극단적으로 떠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떠나는 건 아닌데 이 투자의 그 시계열이라고 하죠. 투자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내가 2, 3일 끌고 갈 거였다면 하루 만에 매매를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떠나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세게 매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다면은 미국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이 맞지. 미국 투자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더 어렵거든요. 한국 시장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한국 시장이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서 제일 어려운 투자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사실 미국 시장이나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간다? 그거는 힘들죠.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는 잘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도 갈 거야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못하는데 미국 시장으로 가서 또 여기서는 다른 핑계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변화되는 상황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야 이거 한국 안 돼. 나는 떠날 거야. 이거는 그냥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거 금투세로 인해서 매매가 빨라진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적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대부분 커요. 20-30%, 막 예를 들어 50%, 100%.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예전에 투자했다면 200%, 300% 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 지인이 뭐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좌에서 5천만 원 수익 냈으면 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나는 6개월 가져갈 거 3개월 만에 수익 냈으면 이거 또 옮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시대가 더 커지고 하면 할수록 5천만 원은 도달이 더 빨라질 거고 아니면 변동성이 더 심해지면은 이 도달 시기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동하는 거에 대한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나는 5천만 원 냈으니까 세금 더 내도 되라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시계열은 빨라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렇군요. 그 금투세도 폐지돼야 되나요? 약간 정치적인가? 아니, 금투세를 어. 폐지해야 된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폐지를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거래세를 없앤다던가 음. 한쪽은 해결해주고 한쪽을 시행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는 오히려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네. 그거는 저기 위에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음. 저는 그 저에 대한 대응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 남자님 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만약에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신용 잔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용 잔고가 19조 3천억 원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터진다고 얘기하죠.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마 18조 초반대가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가 나옵니다. 신용잔고 뭐 예를 들어 19조에서 18조까지 하락, 반대매매 나온 개미들 어쩌나, 이런 뉴스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 심리에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당장 투자를 한다면 20% 정도, 1억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18조에 도래했을 때는 2천만 원을 더 투자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현금은 40-50% 지금은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현실에 관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건데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네. 미래에는 어떤 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그린 게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로 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우주라는 분야, 우주항공이라는 분야가 또 위성이라는 분야가 그냥 수익을 얻기 위한 분야가 아니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저버로 인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위성이나 우주항공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분야는 해외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조금 실현해 줄 수 있는 국내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AP 위성이라는 위성 기업이라든지 얘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컨텍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을 저는 이 1억 원이 생긴다면 조금은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발견하시는 것도 뉴스에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보통은 기업들이 상장을 해요. 공모주라고 하죠. 공모주를 저는 거기에서 좀 쏠쏠하게 수익을 봤거든요. 오늘 2만 원 벌었으니까 치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는 보고 들어가요. 그거를 항상 메모를 해두죠. 저는 컴퓨터에 기록 못해요. 손으로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노트를 실제적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보세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자료를 만들어줘요. 이쁘게. 그러니까 그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그런 쪽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다른 뉴스에서 취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한 다음에 네.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상장할 때 우선 팔고 네. 좀 빠졌을 때 다시 어차피 한번 메모를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그때 기업들 떠올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만의 공식이 있어요. 보통은 상장을 하면은 팔아요. 제일 먼저 팔고 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300%까지 오르잖아요. 그때 제 과거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장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가 빠졌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손절할 사람은 다 나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토막 나면 못 버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공모주를 받은 사람은 2주, 3주 뭐 이렇게이기 때문에 에이 뭐 3만 원, 2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자 라고 했을 때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이제 계속 그렇게 막 보다가 또 뉴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그 상상력이랑 결합이 되면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 이때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공부 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트렌드가 이쪽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에 대해서도 이거를 접목하면은 일의 효율이 더 올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분야에 무신사가 매출이 1조 원을 찍었다는데 무신사의 플랫폼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네. 주식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활용을 하면 직장 생활 효율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야, 대구 남자님 오늘 그 대구 남자님만의 관점, 네. 그 되게 유니크한 관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책방에 나오시는 제가 실제로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와 진짜 대단한 분이 나오셨다. 와 저분도 나왔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와도 되나? 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수익만 내는 거를 수익 내는 걸만 올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는 손실 났어요 라는 부분도 해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때는 같이 수익 냈어요 이런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일정 정리나 아니면은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대구남자 유튜브에서 매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웅달책방도 물론 봐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대구남자 채널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손실은 왜 나는 것 같으세요? 손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손실을 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무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러스 나는데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손실이 나요. 그랬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는 조금이라도 팔아요.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수익 난 걸 가지고 나는 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욕심이군요. 욕심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대구 남자님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구 남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